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김태균 PM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6G, 표준 특허 유망 기술, 이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준 특허 전략맵이라는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 자체는 이 맨 끝에 있는 표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멋진 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단계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성을, 멋진 성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조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건물이 어디에 있고 또 도로가 어떻게 나고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맵을 그리려고 하면 여기서 지금 건물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남들이 점유하고 있는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길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는 부분에 특허로 많이 선점되지 않은 부분에 이 표준 특허를 창출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곳에서 이제 바라볼 때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6G 표준을 하고 계신 산학연의 17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바라봤고요. 그렇게 바라본 것들을 정리해서 지도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장표일 겁니다. 5G에서 ENBB, MMTC, URLC라는 이 세 개의 꼭지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이제 센싱하고 통신이 이제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AI랑 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비지상 네트워크, 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이제 저희 이번 분석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분석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6G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타가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 6G에 적용될 기술에 대해서 어떤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프리 6G라고 해서 디파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G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테크트리를 구성을 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분류로 나눠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를 보시면은 표준 분석, 표준에 대해서 평가를 50점을 매겨서 하고 특허에 대해서 전체 50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중에서도 이제 특허 지표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활용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점이 돼 있는 집이라고 하면 활용도는 얼마나 집이 잘 팔릴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가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유망 기술로 선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간 다중화, 센싱, 중계 기술, 전이중 기술, 그리고 채널 코딩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여기 각 분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개에 대해서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제 익스트림 매시브 마이머 기술, 공간 다중화 기술입니다. 03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은 프리코딩, 코딩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기존 레거시한 어떤 기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 마이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일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보시면은 어떤 스펙트럼을 어떻게 효율화할 건지, 이게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대두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계산 복잡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키워드에서 계산 복잡도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스펙트럼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 그리고 프리코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의 어떤 인연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는 방법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비주얼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굵게가 굵으면은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인용을 했다. 얇은 거는 그만큼 숫자가 적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무선 관련된 구간이어서 무선에서 마이모로 공간 다중화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계층에서 이제 채널 코딩을 하는 모듈레이션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통신 기술을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갖다 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술에서 또 주요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이제 측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채널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이 메저먼트라는 분류가 크게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출원인을 한번 보시면요. 퀄컴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으로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릭슨, 하웨이, 인터디지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출원인의 어떤 인용관계,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의 어떤 인용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자기 인용도 상당히 많죠. 삼성이나 퀄컴은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인용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나
퀄컴 거를 다른 벤더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 디지털을 보시면은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 디지털 같은 경우가 이제 MP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선 구간의 공간 다중화 쪽에서는 이렇게 오강 구도로 형성이 돼서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다중화 분야는 기존 6G에서 이제 후보 대역으로 나오고 있는 어퍼 미드밴드 7GHz에서 24GHz 대역에 관련된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5G에서 3.5GHz 대역이 사용이 됐었는데 고주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파 감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익스트림 마이모 기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마이모 기술 중에서는 뭐 채널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채널의 복잡도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기술들. 그래서 코드북, 프리코딩, 빔포밍, 채널 상태 측정하고 참조 신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표준화되고 또 특허로서 나올 예정이다. 이런 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술은 센싱 신호 송수신 기술입니다. 센싱하고 통신하고 융합되는 기술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기존에 이제 센서 시그널이 있고 센서 시그널을 이제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 키워드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고요. 최근 3년간 보시면은 뭐 아이웨어 디바이스나 이제 포토 일렉트릭 섹터나 뭐 이런 이제 장비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 보시면은 뮤추얼 인터피어런스나 아니면은 채널 리스닝 컴포넌트 리컨피규레이션 같은 어떤 뭐 상호 간섭을 해소하는 거나 아니면 채널을 대기하고 있는 거나 컴포넌트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나 이런 쪽에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구간 같은 경우는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분류가 조금 이렇게 강했었는데 이 센싱 분야 같은 경우는 무선 기술 중에서도 이제 유선에 조금 가까운 분야일 수가 있어서 기존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매저먼트를 한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센싱에 응용되는 어떤 응용 분야들 이제 오디오 비디오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메디컬 텍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출원인은 퀄컴, 삼성전자가 있고요. 하웨이, 파라소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애트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유선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요 벤더를 중심으로 이제 군집이 일어나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벤더에서 이런 기술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센싱 신호 같은 경우는 6G의 이제 주요 시나리오 자체가 확장 현실이나 사물 인터넷, V2X, 공장 자동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센싱 성능과 또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신과 센싱이 분리된 게 아니고 이제 합쳐져서 통합되는 형태의 방향으로 이제 표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네로우밴드의 IoT 통신이나 센싱에서의 어떤 동기화 기술 그리고 간섭을 완화시키는 기술들을 조금 센싱이나 커뮤니케이션 융합하는 관점에서 조금 표준 특허를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선 구간입니다. 여기는 AI가 적용되어 있는 네트워크 자동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AI 자동화 프레임워크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모델, 그리고 AI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키워드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워 컨트롤이나 이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무선에서 AI가 적용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절감하고 무선 통신에서 이제 효율을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AI가 적용이 되어 있는 어떤 산업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컴퓨터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메커니컬이나 아니면은 뭐 비주얼 그리고 뭐 다양한 쪽으로 이제 AI를 적용한 어떤 기술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장비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릭슨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장비 업체 시스코가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을 중심으로 한 거, 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시스코, 삼성전자, 에릭슨은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하는 구글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A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서비스가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운영하는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종 도메인 또 다중 평면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어떤 통합적인 추론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적으로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어떤 펑션 그리고 어떤 참조 신호들 그리고 싱크 시그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상용 특허로 나와 있다.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접목해서 표준 특허를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끝에서 끝까지의 종단 간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리소스들에 대한 할당, 그리고 할당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최근 구간을 보시면은 타임, 시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타임 부분이 있고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도출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슬라이스, 커버리지, 그다음 뭐 타임 딜레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 키워드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능동적 무선 자원 할당이다 보니까 무선 기술하고 유선 기술이 이렇게 좀 짬뽕이 돼 있는 기술이거든요.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물리단에서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융합이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웨이 퀄컴이 다출원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삼성전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대학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대학에서 출원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출원인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무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퀄컴을 중심으로 상호 인용이 도가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노키아 장비 회사들이나 하웨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무선 자원 할당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끝에서 끝까지 응용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종단 간의 어떤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능동적으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컴포저블 하는 기술이 필연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허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 파는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 활용성이 이제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이제 특허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특허 분석의 관점에서는 저지연 통신을 위한 기술,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QoS 만족을 위한 엣지 컴퓨팅의 자원 할당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할당 출원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해서 QoS를 만족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식의 특허를 창출을 하면 표준화 관점에 맞는 특허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9개 분야 전체에 대해서 전략 맵이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데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서 안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세 세부 특허 분석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